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오늘 좀 반등을 좀 해주나 했는데, 역시 중간에 뭐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뭐 시장 자체가 오늘 또 안 좋았어요.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장 막판 들어가면서 3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또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도 뭐 3,200을 뭐 탈환하지도 못했지만 비슷하게 좀 상승이 좀 괜찮다 싶을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중간에 매수가 또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매도로 돌아섰고, 네. 코스닥도 0.23% 빠져서 3,174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잠깐 양봉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또 1시 넘어서부터 하락이 깊어지면서 결국 종가에 계속 밀려가면서 천선을 지키지 못하고 990.6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애물단지는 뭐 기관이었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또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 주 공매도에 관한 그런 이슈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이 오늘 또 매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작은 뭐 98,900원으로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03,300원까지 10만원 다시 탈환하면서 3% 이상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계속 밀리면서 결국 종가가 오늘 저가로 9천, 아이고 죄송합니다. 9천이면 난리 나는 거죠. 네, 우리 당황하는 겁니다. 네, 90가도 모자를 판에 9천이라니요. 9천이 아니라 97,200원으로 700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수급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틀 동안의 그 좀 하락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게 다시 만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3% 이상 올라갈 때 오늘 이 상태로라면 5% 이상 상승해서 끝나면 참 너무 좋은 그림이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개인이 약간의 뭐 7천주 가량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중간에 보면 3만주 이상 4만주 가량 매수를 하고 있다가 결국 던지면서 5천주 정도의 매수로 끝이 났고, 뭐 기관도 오늘 매도했고, 뭐 금융 투자, 뭐 연기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닥 좋은 수급은 아니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오늘 따지고 보면 진단 키트의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 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쳤고, 그 외에 자가 진단 키트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시젠 같은 경우 이 PCR 기반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또 많이 상승했던 이 물량이 던지면서 개인 같은 경우도 일부 이런 또 자가 진단 키트 쪽으로 또 옮겨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뭐 너무 자가 진단 키트 쪽의 분위기가 참 좋긴 한데, 이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상용화되고 이게 퍼질수록 사실 길게 보면 CGN 같은 PCR 검사를 하는 회사한테는 더 득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PCR 검사보다 현저히 정확성이 떨어지죠. 자가진단 키트 이용해서 이게 만약에 확진자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급속히 또 이 확진자가 퍼져 나간다면은 또 그쪽엔 또 큰 폭의 하락이 올 것이고, 또 시젠 같은 경우는 또 상승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요, 백신을 2차례 접종을 마친 그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템파 지역의 소아과 의사가 2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지 7주가 지났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했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마쳐도 절대 방심하지 말라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뭐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시험 삼아 지금 마스크도 벗고 굉장히 방역을 느슨하게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언제 또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재감염되는 사례가 펼쳐질 경우, 그 사례가 많아질 경우 다시금 시젠 같은 진단키트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또 큰 상승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 미국 생산 백신 2차례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이후에 감염된 사람 수가 5,800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29%는 증상이 없었고, 또 중증 발현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감염자 가운데 7%는 입원을 했고, 그리고 1.3%가량인 74명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CDC에서는요, 이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이후 코로나19에 걸릴 경우를 이 돌파 감염 사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화이자 모더나 측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예방 효과는 백신을 접종하고 2주에 걸쳐 형성이 되는데, 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모두 첫 접종 후 2주가 지난 뒤부터 80%의 예방 효과, 그리고 두 번째 접종을 마치고 2주 뒤는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라도 20%의 구멍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접종 마치고 2주 뒤에 9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도 10%의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 과연 이 백신을 맞힌 뒤에 과연 이 유효성 기간이 과연 얼마가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하지만 모든 그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과연 앞으로의 이 확진자 추이, 그리고 이 백신의 효능,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지금 확진자 추이가 다시 코로나가 이제 나타나고 나서 가장 큰 수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인도라든가 터키라든가 몇몇 국가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겠죠. 일부 뭐 미국이라든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미국, 그 다음에 뭐 유럽,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급격히 줄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 포커스에 맞춰서 볼 것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죠. 절대적으로 이게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종식이 될 수는 없고,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와 방역에는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혈전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좀 백신 접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른 백신들의 공급이 꽤 늘어난 상태라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기피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는 그렇게 났어요. 만약에 노쇼가 발생해가지고 예약이 됐는데 난 아스트라제네카는 맞지 않겠다, 불안하다, 나도 뭐 혈전 걸려서 내가 재수없게 죽으면 어떻게. 근데 나라에서는 지금 뭐 거의 그 안타깝습니다만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 대해서 뭐 보상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뭐 조사 결과 뭐 인과성이 없다, 뭐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간호조무사 분이 그 안타깝게 사지마비가 왔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 남편분이 청와대 그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시곤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경남 하동군에서는 20대 공무원이 뇌출혈 증상을 또 보이기도 했고, 또 이 경남 지역의 한 50대 경찰 공무직 이 주무관이 백신 접종 후 15분 만에 실신했고요. 또 응급실에 바로 실려가서 다행히 뭐 생명에는 지정이 없었습니다만, 이 백신을 맞으려고 이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던가 뭐 메스꺼움을 호소한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12일 날이었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경찰관이 손발 저림 등 이 혈전 증상을 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나마 이 부작용이 덜한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백신보다는 난 이왕 맞을 거면 화이자를 맞겠다 해서 예약했던 것을 뭐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가지 않는다거나 해가지고 노쇼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지 않으면 그 일정량의 그 백신은 또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고 가서 맞을 수 있는데, 과연 맞을 분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이거 같아요. 뭐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뭐 불편함 이런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차라리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안 맞고 있다가 차라리 돈 주고서라도 이 부작용이 덜한 거의 없는 화이자를 맞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신속 자가진단 키트가 최근 들어 상당히 불을 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PCR 검사를 하는 시즌도 불을 뿜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내일까지도 이게 3일간의 그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글쎄요, 뭐 다음 주에도 또 공매도까지 시작이 되는데 분위기는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로 시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냥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구장창 상승만 하는 종목은 절대 없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면 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또 그거를 단단하게 받침 삼아서 더 높게 점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믿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게 확실치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계속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확실히 되면, 가시화되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슈가 하나 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해지면 제가 또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희망적인 사항이 또 분명히 많이 있고,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자고요. 네. 미국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